이현우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의 세상은 5년 전 그날 이후로 온통 잿빛이었다. 총망받던 강력계 형사였던 그는 여동생 이현지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현지는 그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했지만 모든 증거는 현지의 자살을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그는 사건에 대한 집착으로 직장을 잃고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무의미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그는 현지의 죽음을 되풀이해서 꿈꾸었다. 꿈속에서 현지는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늘 닿지 않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흩어졌다. 꿈에서 깨어나면 베개는 늘 눈물로 젖어 있었고 지독한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어버렸다. 현우는 작은 마을의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버려지고 상처받은 개들을 돌보는 일은 그의 마음속 빈 공간을 아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듯했다. 개들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때면 잠시나마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개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현우의 시선을 끄는 개가 한 마리 있었다. 바로 누리라는 이름의 시베리안 허스키 믹스견이었다. 누리는 여느 개들과 달리 현우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누리를 입양 불가능한 개라고 불렀다. 녀석은 사람을 믿지 않았고 다른 개들과도 어울리지 못했다. 늘 구석에 웅크려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마치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현우는 이상하게도 누리에게 강하게 끌렸다. 녀석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현지 또한 늘 외롭고 고독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하고 총명한 아이였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누리에게 다가갔다. 다른 사람들이 다가갈 때면 으르렁거리며 경계하던 누리는 현우의 손길에는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현우가 내민 손이 누리의 머리에 닿는 순간 녀석의 몸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져 왔다. 누리는 현우의 손바닥에 자신의 차가운 코를 비볐다. 그 순간 현우의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리야, 현우가 나지막이 불렀다. 누리는 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희미한 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순간 현우는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 개는 뭔가 특별했다. 그는 보호소 직원에게 누리를 입양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누리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누구도 녀석을 입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누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현우의 집은 산속 외딴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정막만이 감돌았다. 누리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보였지만 곧 적응하는 듯했다. 녀석은 현우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했다. 현우가 잠시라도 시야에서 사라지면 누리는 낑낑거리며 그를 찾아다녔다. 누리의 존재는 현우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누리를 돌보며 점차 웃음을 되찾았다. 누리에게 먹이를 주고 목욕을 시키고
함께 산책하는 시간들은 현우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듯했다. 하지만 누리는 여전히 기이한 행동들을 보였다. 밤이 되면 녀석은 잠 못 이루고 집 안을 서성였다. 특히 거실 한쪽 벽에 걸린 현지의 사진을 뚫어줘라 응시했다. 사진 속 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누리의 눈빛은 슬픔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사진 속 현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누리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현우의 팔을 긁었다. 현우가 잠에서 깨어나면 누리는 그를 이끌고 집안의 특정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은 현지가 생전에 자주 앉아 책을 읽던 소파였다. 누리는 소파 주변을 맴돌며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현우는 누리의 행동이 단순한 개의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녀석은 마치 현지로부터 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했다. 현우는 매일 밤 현지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현지는 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늘 닿지 않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런데 누리를 입양한 후부터 꿈속의 현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현지는 그에게 다가와 손짓을 했고 마치 진실을 찾아줘라고 말하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누리의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리는 현우의 침대 곁에 앉아 그의 얼굴을 핥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강렬했고 마치 현우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현우는 누리를 따라 거실로 나섰다. 누리는 현지의 사진이 걸린 벽을 뚫어줘라 응시했다. 그리고는 앞발로 사진 아래 놓인 작은 테이블을 긁었다. 테이블 서랍 안에는 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다이어리가 들어있었다. 현우는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 안에는 현지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필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글들이 있었다. 그녀의 일상적인 생각들과 함께 그녀가 일하던 세진제약에 대한 단상들이 적혀 있었다. 현지는 세진제약의 신약개발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현지의 필체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동현, 불법 임상실험, 비자금, 은폐,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현지가 단순한 자살이 아닌 세진제약의 비리를 파헤치려다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현우는 누리를 끌어안았다. 누리의 따뜻한 천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녀석의 눈빛은 현우에게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누리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현지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직감했다. 어쩌면 누리는 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우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존재일지도 몰랐다. 현우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누리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삶에 다시금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이 스며들었다. 이현우는 누리와 함께 집에 돌아와 현지의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다이어리 속 현지의 필체는 가면 갈수록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동현, 불법 임상실험, 비자금, 은폐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코드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현지가 죽기 직전까지 어떤 진실을 추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누리는 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현우가 다이어리 내용을 읽는 내내 녀석은 조용히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다 기억해요. 언니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누리의 존재는 현우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불어넣었다. 현우는 다이어리 속 코드들을 해독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과거 형사 시절 사용했던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드들을 분석했다. 오랜 시간 끝에 코드들이 세진제약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특정 서버의 주소임을 알아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들은 은행 계좌번호와 비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현우는 세진제약이 불법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현지가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려다가 살해당했음을 확신했다. 그는 현지의 죽음을 단순한 자살로 종결시킨 경찰의 발표에 다시금 분노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했을 것이다. 현우의 머릿속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이들을 향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비리를 저지르고 현지를 살해한 배후에 이동현이라는 이름이 있음을 기억했다. 이동현은 세진제약의 사장이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현우는 누리와 함께 세진제약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 누리는 세진제약 건물을 보자마자 극도로 불안해하며 짖었고 녀석의 털은 곤두섰다. 특히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서는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그곳에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듯했다. 현우는 누리의 행동이 단순한 본능이 아님을 직감했다. 누리는 현지가 죽임을 당한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현우는 과거 현직 형사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는 3년 전 현지의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동료이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인 강민혁에게 연락을 취했다. 민혁은 현우의 전화를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우가 세상과 등진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민혁에게 현지의 다이어리 내용과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 그리고 누리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민혁은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현우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세진제약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데. 민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정의감을 잃지 않았다. 민혁은 현우의 복귀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었다. 그는 현우와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심해야 했다. 이동현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인물이었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검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현우와 민혁은 은밀하게 세진제약의 비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지가 남긴 다이어리 속 정보들을 바탕으로 세진제약의 불법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백구는 그들의 조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누리는 피해자들의 흔적을 쫓아 알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녀석은 특히 세진제약의 연구원들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때 현우는 백구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인식표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인식표에는 00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심벌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현우는 그 심벌 마크가 낯이 익었다. 그것은 현지가 생전에 활동했던 동물보호단체의 로고였다. 현우는 현지가 그 단체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현지는 동물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이용한 불법 실험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현우와 민혁은 동물보호단체의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에 대해 물었다. 관계자들은 현지가 매우 열정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활동가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지가 죽기 직전 세진제약에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폭로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단체 관계자들은 현지가 키우던 흰개에 대해 언급했다. 현지는 설이라는 이름의 흰개를 매우 아꼈고, 설이는 현지가 불법 실험 현장에서 구해낸 개였다고 했다. 설이는 현지가 죽던 날 사라졌다고 했다.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리가 바로 그 설이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현우는 누리를 끌어안았다. 누리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쉬었다. 녀석의 눈빛은 현우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는 듯했다. 누리는 어미 설이의 죽음을 목격했고, 어미가 지키려 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현우에게 찾아온 것이었다. 누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현지와 설이의 억울한 죽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민혁은 현우와 함께 세진제약의 핵심 관계자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진제약의 재무팀 직원과 연구원 중 몇몇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은 김영호 사장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현우는 이 모든 사실을 엮어 김영호를 압박할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진제약의 내부 고발자를 찾아 나섰다. 현지의 다이어리에는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와 함께 한 연구원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현우는 그 이니셜을 단서 삼아 내부 고발자를 찾아냈다. 그는 김태준이라는 이름의 연구원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현지에게 세진제약의 비리를 제보했던 인물이었다. 김태준은 현우와 민혁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세진제약은 신약 개발을 위해 불법적인 동물 실험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을 희생시켰으며, 심지어는 임상실험 과정에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사실을, 현지는 이 모든 비리를 외부에 폭로하려다가 이동현에게 발각되어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이동현은 현지를 살해한 후 그녀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 백구는 김태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용히 현우의 곁에 앉아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김태준은 백구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게 제가 알던 설이와 너무나 닮았군요. 설이가 세진제약의 불법 실험실에서 구출된 흰 개였습니다. 현지 씨가 늘 아끼던 개였죠. 현우는 백구가 설이의 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백구는 단순히 현우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어미 설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현지의 복수를 돕기 위해 운명적으로 현우에게 찾아온 것이었다. 지우는 백구의 놀라운 능력과 녀석에게 깃든 운명적인 의미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심을 넘어선 더 큰 사명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동현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현지와 설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우는 김태준 연구원의 증언을 통해 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세진제약의 불법 임상실험과 이동현 사장의 잔혹한 비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현지 살해. 현우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고 눈빛은 강렬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백구는 그런 현우의 격앙된 감정을 이해하는 듯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민준 형사 또한 김태준의 증언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동안 그의 마음속을 맴돌던 현지 사건의 의문들이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현우의 손을 굳게 잡았다. 현우야, 이제 모든 걸 되돌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저 악마를 단죄하자.
그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눈빛은 정의감을 잃지 않았다. 현우와 민주는 김태준의 증언과 현지의 다이어리, 그리고 노트북 속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동현을 압박할 증거를 재정비했다. 그들은 세진제약의 불법 임상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찾아 나섰다. 백구는 그들의 조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백구는 특히 불법 임상실험이 진행되었던 비밀 연구실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는 듯 그들을 이끌고 세진제약에 폐쇄된 연구소 건물로 향했다. 그곳은 인적이 끊긴 외딴 건물이었다. 백구는 연구소 건물 앞에 서자마자 극도로 흥분하며 짖었고 낡은 철문으로 된 출입구를 향해 발로 긁었다. 마치 그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음을 알리려는 듯했다. 현우와 민주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소 내부는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실험 장비들이 방치되어 있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들을 덮쳤다. 백구는 연구소 내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한쪽 벽에 붙어있는 낡은 철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철문에는 접근 금지라는 경고 문구가 쓰여 있었다. 현우와 민주는 백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곳에 분명 김영호의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철문을 열었다. 철문 안에는 비밀스러운 연구실이 나타났다. 연구실 내부에는 동물 실험용 케이지와 알 수 없는 약병들, 그리고 혈액 샘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벽에는 불법 임상 실험의 결과물로 보이는 그래프와 도표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CCTV 영상 녹화 장치가 놓여 있었다. 백구는 그 녹화 장치를 보자마자 극도로 흥분하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현우는 녹화 장치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녹화 장치에 넣었다. 화면에는 세진제약의 불법 임상실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함께 약물을 투여받고 쓰러지는 환자들의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 테이프에는 현지가 이동현과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현지는 이동현에게 불법 임상실험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동현은 그녀를 위협하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결국 이동현은 현지를 폭행했고 현지는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화면에는 이동현이 현지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을 조작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우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백구는 그런 현우의 곁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위로를 담고 있었다. 백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구의 어미인 설이도 이곳에서 불법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고 백구는 그 모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던 것이다. 민준 형사 또한 충격에 빠졌다. 그는 이렇게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현우야, 이건 세진제약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즉시 이 증거들을 상위 기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때 연구소 밖에서 낯선 차량 소리가 들려왔다. 김영호의 부하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온 것이었다. 백구는 즉시 현우와 민준에게 경고했다. 녀석은 맹렬하게 짖으며 출입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우와 민준은 증거물들을 챙겨 급히 몸을 숨겼다.
김영호의 부하들은 연구소 안으로 들이닥쳐 그들을 찾아 나섰다. 연구소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우와 민주는 백구의 도움을 받아 부하들을 따돌리며 연구소 이곳저곳을 오갔다. 백구는 녀석의 민첩함과 영리함을 발휘하여 부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현우와 민준에게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녀석은 심지어 부하들의 다리를 물어 그들을 저지하기도 했다. 백구의 용맹함은 현우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연구소 지하의 통로를 통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다. 백구는 마지막까지 현우와 민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의 몸에는 긁힌 상처들이 늘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났다. 그들은 목숨을 건 추격전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손에는 이동현을 단죄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민준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과 현우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동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번에는 박 팀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증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압박했다. 언론은 세진제약의 불법 임상 실험과 이동현의 살인 혐의에 대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세진제약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현우와 민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이동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음모론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막강한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다. 그의 뒤를 봐주던 정치권 인사들도 암암리에 움직이며 이동현을 보호하려 했다. 진실을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다. 현우는 백구와 함께 이동현의 재판에 참여했다. 백구는 법정에서도 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동현은 법정에서 백구를 보자마자 경멸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백구의 눈빛은 이동현에게 내 죄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백구는 현우의 증언이 진행되는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동현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을 주었다. 재판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동현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현지를 자살한 연구원으로 몰아붙였고 백구를 증거를 조작하려는 도구로 매도하려 했다. 하지만 현우와 민준, 그리고 김태준의 일관되고 명확한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CCTV 영상 증거는 이동현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법정은 진실의 편에 섰다. 이현우는 이동현의 재판에서 목숨을 건 증언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여동생 현지의 억울함을 풀고 김영호의 죄를 단죄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준 형사는 현우의 옆에서 그를 든든하게 지지했다. 백구는 법정의 낯선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우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녀석의 맑고 깊은 눈빛은 때때로 이동현을 응시했고 그 시선은 이동현에게 말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었다. 재판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동현 측 변호인단은 현우가 제시한 증거들을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맹렬하게 공격했다. 특히 백구의 역할에 대해 걔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이는 비과학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민준 형사는 미리 준비한 백구의 행동 분석 영상과 동물 행동 전문가들의 증언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백구가 현지에 유품해 보인 반응, 사고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낸 과정, 그리고 비밀 연구실에서 CCTV 녹화 장치를 찾아낸 놀라운 능력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현우는 백구의 특별한 능력이 현지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법정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녀석은 제 여동생 현지의 영혼이 깃들어
저에게 진실을 알리려 온 존재입니다. 혹은 제 여동생이 가장 아끼던 게 서리의 딸로서 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일부 방청객들은 그의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비웃었지만 많은 이들은 현우의 절박한 진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현은 현우의 증언에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특히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이동현은 더욱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영상 속에서 이동현이 현지를 폭행하고 현지가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살인 행위를 증명하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동현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자신의 검은 손길이 닿아 있는 언론사들을 통해 현우와 민준 형사를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정의로운 기업가에 대한 음모론, 정신 이상자의 망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여론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는 또한 민준 형사의 직속 상관인 박 팀장을 통해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 박 팀장은 민준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하며 그를 좌천시키려 했다. 하지만 민준 형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 팀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의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진실을 함께 추구하는 윤희경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윤희경은 민준의 뜻을 지지하며 그와 함께 김용호의 검은 커넥션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 팀장과 김용호 사이에 은밀한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이동현의 언론 플레이와 박 팀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현우와 민준은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태준 연구원의 추가 증언을 확보하고 세진제약의 내부 고발자들을 찾아내 언론에 공개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세진제약의 불법 임상실험의 잔혹성이 낱낱이 드러나자 여론은 다시금 현우와 민준의 편으로 기울었다. 국민들은 세진제약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이동현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백구는 현우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다. 녀석은 현우가 지칠 때면 곁에 다가와 위로를 전했고 밤에는 그의 침대 발치에서 잠들었다. 백구는 특히 현우가 현지의 사진을 보며 슬퍼할 때면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언니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오빠 곁에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새끼 서아는 날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랐다. 녀석의 눈가에 있는 작은 점은 조카 서아의 환생을 상징하는 듯 현우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 어느 날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이동현 측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들은 현우와 민준 형사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으려 했다. 이동현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어 내 여동생의 죽음을 묻고 싶지 않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증거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협박했다.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야만 했다. 지우는 민준 형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민준은 즉시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동현의 부하들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현우와 민준은 백구와 함께 이동현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 외곽의 낡은 폐창고였다. 창고 앞에 도착하자마자 백구는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비장했고 온몸의 털은 곤두섰다. 마치 결전을 앞둔 전사처럼. 현우와 민준은 백구의 경고지즘을 듣고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에는 이동현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인질들을 잡고 있었지만 인질들은 보이지 않았다.
현우와 민주는 백구의 도움을 받아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백구는 녀석의 민첩함과 용맹함을 발휘하여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부하들의 팔다리를 물어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했고 현우와 민준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민준은 인질들이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아냈다. 인질들은 다름 아닌 김태준 연구원과 그 가족들이었다. 이동현은 김태준의 증언을 막기 위해 그들을 납치했던 것이다. 결국 이동현의 부하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김태준 연구원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백구는 지쳐 쓰러진 부하들 위에서 승리의 포효를 내뱉듯 짖었다. 녀석의 몸에는 긁힌 상처와 멍이 들었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났다. 현우는 백구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누리야, 내 덕분이야. 이 사건은 이동현에게 치명타가 되었다. 그의 모든 악행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의 최종 선고일, 이동현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에 섰다. 재판장은 이동현에게 살인, 불법 임상실험, 비자금 조성, 납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세진 제약은 해체되었다.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현우는 백구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백구는 현우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손을 핥았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백구와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그의 삶은 다시금 희망으로 가득 찼다. 이현우는 법정의 문을 나서는 순간 비로소 오랜 시간 짓눌렸던 무게가 어깨에서 조금이나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김영호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특히 누리의 특별한 능력과 새끼 서아의 눈가에 있는 점, 그리고 누리가 현지의 흔적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이 모든 것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백구는 법정에서 현우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켰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슬픔과 경계심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아는 듯 지우는 백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은 현우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다. 민준 형사 또한 김영호 사건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안도하면서도 누리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한 호기심을 떨칠 수 없었다. 현우야, 누리가 정말 현지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을까?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녀석의 행동은 일반적인 개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생각해. 마치 현지가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아. 그는 백구가 지은의 유품에 반응하고 사고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냈으며 비밀 연구실에서 CCTV 녹화 장치를 찾아낸 놀라운 과정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현우는 누리의 능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물행동 심리학자와 수의학자들을 다시 만났다. 전문가들은 누리의 지능과 특정 대상에 대한 기억력, 그리고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것은 단순한 후각이나 청각을 넘어선 어떤 초감각적인 능력일 수 있습니다. 마치 특정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재현하려는 듯해요.
한 노교수는 조심스럽게 윤회나 영혼의 교감과 같은 동양적 사상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우는 이 모든 이야기가 비과학적임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자리 잡았다. 어쩌면 누리는 현지의 영혼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는, 혹은 현지가 가장 아끼던 서리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새끼 서아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가에 있는 작은 점은 조카 서아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 김영호의 재판은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가 추가적으로 저지른 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의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했다. 이동현은 구치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자신을 저주의 희생자로 포장하려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현우는 누리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영호의 잔혹한 행위들이 남긴 흔적이 아물지 않았다. 그는 불법 임상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의 치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동물보호 운동에도 참여하며 백구와 같은 상처받은 동물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누리는 그런 현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녀석은 현우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듯했다. 어느 날 현우는 누리와 함께 현지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은 여전히 고요했고 현지의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현우는 사진 속 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현지야,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편히 쉬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백구는 현지의 납골당 앞에서 조용히 웅크려 앉았다. 녀석은 현지의 사진을 응시하더니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그리고는 현지의 사진에 코를 비볐다. 그 순간 현우의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다. 백구의 눈빛은 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애정을 담고 있었다. 녀석은 현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고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를 현우에게 전달하기 위해 온 운명적인 존재였다. 납골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는 누리와 새끼 서아를 품에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 중에는 현지와 설이, 그리고 조카 서아의 영혼이 빛나고 있을 것이라고 현우는 믿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영원히 현우와 백구, 그리고 새끼 서아의 곁에 함께할 것이었다. 현우는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교훈을 되새겼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랑하는 존재들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백구와 새끼 서아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세진제약은 이동현 사장의 구속과 함께 해체 수순을 밟았다. 불법 임상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민준 형사와 윤희경 형사는 정의로운 경찰로서 시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현우는 백구와 새끼 서아, 그리고 다른 새끼 강아지들과 함께 산속 외딴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집이었고 넓은 마당에서는 백구와 새끼 강아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었다. 현우는 백구와 새끼 서아를 품에 안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야,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자. 현우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새끼 서한은 현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었다. 녀석의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 소리가 현우의 귀에 들려왔다. 백구는 현우의 옆에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현우의 삶은 누리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누리는 그에게 슬픔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었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용기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 희망을 찾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결국에는 사랑과 용기로 모든 것을 극복해낸 한 가족의 위대한 서사였다. 이현우는 누리의 놀라운 능력과 현지 죽음의 진실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이동현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민준 형사는 현우와 함께 마지막 전략을 다듬었다. 그들은 김영호의 재판이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동현 측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검은 돈으로 매수했던 언론들을 통해 현우와 민준 형사를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정의로운 기업가를 향한 마녀 사냥, 사고사를 조작하여 복수하려는 정신 이상자의 망상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은 여론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동현은 구치소 안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자신의 뒤를 봐주던 정치권 인사들을 통해 재판부에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현우와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이동현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김태준 연구원의 증언과 함께 불법 임상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언론에 공개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증언과 세진제약의 잔혹한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자 여론은 다시금 현우와 민준의 편으로 기울었다. 국민들은 세진제약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이동현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재판의 최종 변론 때 찾아왔다. 현우는 증인석에 서서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증언했다. 그는 현지의 마지막 모습과 그녀가 남긴 메시지, 백구가 찾아낸 증거들, 그리고 김영호의 모든 악행을 숨김없이 밝혔다. 현우의 증언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백구는 현우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맑고 강렬한 눈빛은 이동현을 향해 있었다. 마치 현우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는 듯 이동현 측 변호인단은 백구의 증언 능력을 다시 한번 문제 삼았다. 개 한 마리의 행동을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백구의 존재를 조롱하며 현우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 형사는 미리 준비한 백구의 행동 분석 영상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백구가 현지의 유품에 반응하고 사고 현장에서 단서를 찾았으며 비밀 연구실에서 CCTV 녹화 장치를 찾아낸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지능과 기억력을 보여주었다. 그때 재판장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본 재판부는 누리라는 개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하고 녀석의 행동을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발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장은 백구가 현지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 증인이며 녀석의 행동이 진실을 향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음을 인정했다. 이동현은 재판장의 발언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직감했다. 재판장은
CCTV 영상 증거를 다시 한번 법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 속에서 이동현이 현지를 폭행하고 현지가 머리를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의 살인 행위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현지가 쓰러진 후 화면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백구였다. 어린 백구는 현지가 쓰러지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구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더니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이동현을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네가 내 어미 서리와 언니 현지를 죽였어 라고 절규하는 듯했다. 백구의 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현지와 서리의 억울한 죽음을 대변하는 외침이었고 이동현의 죄를 세상에 고발하는 절규처럼 들렸다. 결국 이동현은 모든 증거와 백구의 증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변호사마저도 그를 포기했다. 이동현은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 탐욕 때문에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현지를 살해하고 서리를 죽이려 했으며 불법 임상 실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린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이동현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다. 한때 존경받던 기업가가 자신의 탐욕과 광기 때문에 어떻게 괴물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고백이었다.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렸다. 이동현은 살인, 불법 임상실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증거인멸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세진 제약은 해체되었고 관련자들 또한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공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현우는 백구와 함께 법정을 나섰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백구는 현우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손을 핥았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끝났다. 현우는 백구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의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백구는 그에게 슬픔을 넘어서는 희망을 주었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용기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누리의 존재는 현우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그의 삶은 다시금 희망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현우는 잊지 않았다. 이 모든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백구는 그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영원한 동반자였다.